자, 오늘도 한번 같이 봅시다. 최대한 보시고 안 되는 거는 또 마지막 주에 선생님 몰아서 또 한 번씩 또 한 번 해주지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한디. 보자. 어디야? 그리고 뭐 매주 늘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요거 하나 풀고 그렇구나.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풀어보고 됐다가 아니고 이번 주 중에 다가오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두세 번씩은 더 풀어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나 간단하게 대학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냥 반복이야, 반복. 자, 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뭐 다시 풀어보시고 해설지 보고 연구하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자, 최고창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 자, 이러면 선생님 항상 어떻게 하죠?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최고창 계수 1인 이차함수. 그래서 뒤에 ax 플러스 b도 놓지 않죠. 왜? 선생님 늘상 말하지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놔야 될 형태도 있겠지만 최고창 계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최고창 계수를 1로 픽스 시켜놓고 근으로 표현하는 거죠. 알파, 베타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위에 아래 거를 다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어떤 함수 gx가 함수가 뭐라 나왔어요?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x 자, 요 놈이 얘가 뭐라고 했냐면 x가 이거 범위에서 뭐라고요?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실제로 풀이해가는 또 순서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그랬죠? 내가 집에서 풀어주는 거 내가 앉아서 연필로 푸는 거를 서서 분필로 푸는 것만 차이가 있다. 나머지 똑같다. 그럼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바로 뭐죠?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하나의 gx라고 놔.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까? gx라는 함수가 x가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한다? 증가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a 뭐 얘가 a다. 그럼 얘 범위 이상에서만 계속 증가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gx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x가 a 뭐 어떤 범위 내에서 어쨌든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지는 거죠? 얘의 도함수 따지는 거죠.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 소리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겠죠. 어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gx의 도함수 형태를 파악해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더라? 뿅뿅 싸서 하죠. 자, t에 대한 거니까 x는 미지수, 값을 모르는 미지수지만 t 입장에서는 상수, 변수가 아니니까 앞으로 나가. x 인테그랄 a서부터 x d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 얘는 못 나가죠. t는 t ft dt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gx야. 차분하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계. 그러면 그 다음에 자 g 프라임 x는요. 자, 미분 때립니다. 얘 미분 때리니까 곱하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얘 미분 때리니까 1. 그럼 얘 그냥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항상 별거 아닌 산수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항상 다 하는 습관. 지금 보시니까 다 잘했어요. 빽빽하게 잘 풀었어. 다음 얘는 어떻게 됐죠? 뿅뿅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뭐야? 빼기 x 잠깐만. 미안. 형님은 얘 미분해. 그 다음 얘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더하기 x fx 빼기 얘 들어가니까 x 우리 이런 거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 플라임 x의 형태가 나왔어.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야. 근데 잘 봐. 얘가 다시 조금 써게 되면 이렇게 돼.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얘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dt 이건 t로 했으니까 t로 바꿀게요.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얘 적분하니까 3분의 1 t 3승 a서부터 x까지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뭐 여기까지 안 쓰더라도 이게 뭐였어요? 2차죠. 적분했죠. 뭐 됩니까? 3차 된다는 소리죠. 3차. 근데 최고창 계수가 1이라고 픽스가 됐으니까 얘는 적분해도 당연히 뭐 3분의 1 다시 말하면 양수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근데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인드로 더 경우의 수 뭐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x3승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논술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능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답안에 갔을 때 보시면 막 이런 경우에서 막
나눠져. 막 길이가 복잡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도형 문제는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야. 봐봐. 이게 내가 지금 그린 게 이게 뭐냐면 G 플라임 X야. 플라임 X. 그죠? G 플라임 X 3차. GX가 아니라 G 플라임 X야. 그러면 봐. 이거죠. G 플라임 X가 0보다 커나 같다. 뭐 딴 걸 떠나서 A보다 어쩌다 떠나서 어쨌든 G 플라임 X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 얘가 되는 범위가 A가 자 G 플라임 X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가 A가 뭐 이렇게 됐다. 어쨌든 뭐가 되지 해도 한 두 개 이상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봐. 얘 같은 케이스는 그래? 어디 순간 뭐 여기를 A로 잡던 뭐 여기를 A로 잡던 어디 순간 잡더라도 얘보다 항상 뭐 있죠? 다 계속 증가 어딜 잡더라도 계속 증가만 하죠. 증가하죠. 다시 말하면 이 소리 뭐냐면 어디에서 증가하다가 또 다음에 또 증가하는 범위가 나눠진다는 소리잖아. 섹터가 나눠진다는 소리잖아. 얘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잖아. 이런 식의 뭐 감소하는 구간 이런 게 있어야지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뭡니까? 안녕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G 플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G 플라임 X의 그래프가. 그럼 다시 본다. 자,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 해석해서 갈게요. 자, 이렇게 돼서 쳐요. 얘가 G 플라임 X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데 부등호가 이중으로 쓰일 때입니다. X가 A보다 큰 것 같은데 A의 범위가 또 부등호 또 나왔죠. 그죠?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나도 헷갈려. 나도 인간이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0으로 봐. 0으로. 기준점, 공통률. 그리고 걔보다 뭐 작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끊어서 생각해. 한 번에 끊어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는다는 거. 그럼 얘가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뭐 2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 그럼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의 범위를 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A라고 하는 게 X값이야. X값. 자, 이런 식으로 예측해 봐봐. 이렇게. X축이 여기다 칠게요. X 여기 있어. 그러면 A가 3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이라 쳐봐봐. 뭐 3이 나왔으니까 3. 그러면 A가 3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이제 X가 얘가 그러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지금 얘를 A로 잡았으니까 X가 이렇게 된 거야. X가 3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뭐 한다더라? GX가 증가. 그 소리는 얘를 다시 쓰면 X가 3보다 크나 같은 데서 G 플라임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 여기는 뭐 그죠? 얘 수축 위니까 얘 위에 있잖아. G 플라임 X가. 이건 뭐야? 아래 있잖아. 그럼 이게 아래 있다는 소리는 여기가 뭘 모르겠어. 별표라 쳤을 때 이 섹터에서는 GX, 얘는 프라임이니까 GX가 뭐죠? 감소하는 구간이겠죠. 그다가 별표 지나면 다시 증가 이런 형태가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이쯤에 있다 쳐봐봐. 그럼 얘보다 오른쪽, 얘보다 오른쪽. 다 얘가 G 플라임 X가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형태로 따졌을 때 다시,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여기가 또 0이나 쳐봐봐. 똑같이 이렇게 걷을 때.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흰색. 이쪽에 있을 때 그럼 얘 오른쪽에서는 항상 얘 그래프가 또 어떻게 돼? G 플라임 X가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0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어. A가 0 있어. 여기 A가 0을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A를 뭐 마이너스 1라 쳐봐봐. 그럼 얘가 뭐죠? X가 마이너스보다 큰 것 같은 데서도 G 플라임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 마이너스 2. 근데 X축 여기 있잖아. 그럼 뭐죠? 벌써 여기서도 뭡니까? 감소죠? 그리고 또 여기 또 감소죠? 안 되잖아.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아이고. G 프라임 X의 그림, 3차 함수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겠죠. X축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렇게죠. 그래서 봐봐. 여기가 3이 돼야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 하나씩 해석해봐. A가 3보다 크나 같은데 그럼 A가 머릿속에 4. 그럼 얘가 4. X가 4보다 크나 같은 데서 항상 증가해? 등호 3. X가 3보다 크나 같은 데서 항상 증가해? 증가하잖아. 여기가 3이잖아. 그 얘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다 F, 얘 다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G 플러스 X가 항상 X축 위에 있잖아. 얘 성립했죠? 다음.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극소하고 같은 데가 딱 여기 0 되는 거야. 그럼 0. 머릿속에 생각해. 띵킹. A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은 데죠?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은 데 쪽. 이렇게 크나 같은 쪽에서 어떻게 돼? 얘 함수의 그래프가 3이 됐을 때 요거 A가 3보다 크나 같다 해서 요 3이 만족하게 하는 그래프는 요거.
또는 뭐죠? 얘가 아예 위로 둥둥 떠다녔을 때 마지노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그래서 얘가 A가 이거 자체가 얘가 음수가 돼도 그러면 얘가 오른쪽 이 위에서는 X가 이거보다 큰 쪽이나 같은 쪽에서는 주어진 함수 G+X가 항상 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죠? 그래서 G+X가 어떤 경우 얘가 중근으로 가는 케이스 요렇게 또 근 가는 케이스 그래서 어떻게 돼? X 0 얘가 0 저기 0 되는 케이스 얘가 근 가는 케이스 X 마이너스 3에 얘는 중근이니까 제곱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다? 3분의 1 오케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곱할 때 A 곱하기 B가 0 된다고 하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케이스. 그래서 뭐 되는 거야? G+X 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갖고 바로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라고요? 이거였었죠. G+, 어딨어? G+X가 바로 얘. 인테그랄 A서부터 X ft dt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얘 문제 풀 때 뭐 하면 되는 거죠? fx식을 구한다. 그럼 얘도 식을 완벽히 알 필요가 없죠.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양변 미분 때리면 답 나오겠죠. 오케이? 얘 미분 때리고 바로 들어가면 얘가 바로 fx. 얘는 식 믿을 수 없죠.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이나 요 그림 두 개 중에 하나 경우의 수. 조금 헷갈리게 조금 됐는데 그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경우를 나눠서 걔를 갖고 이게 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글이 될 수도 있는 거. 얘는 여기 0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미안 내가 이걸 그려놓는 바람에 헷갈렸어. 0이란 게 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얘는 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런 데 그죠? 왼쪽 뒤에 얘보다 Y축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최대 여기까지. 그리고 위에 둥둥 떠다니는 케이스. 그죠? 쏘리 내가 일단 0을 표시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 찾는 게 있어서 지금 해설지에는 조금 복잡하게 그 다른 또 뭐 H3이다 뭐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필요 없습니다. 자 10번 같은 케이스도 정말 많이 나오죠. 얘도 요거에다가 이제 제 근의 개수를 AN이다 뭐라고 했는데 그걸 만족하게 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하면 그게 연속, 불연속 그렇게 됩니다. 그죠? 어떤 그래프가 됐을 때 0개, 1개, 2개 뭐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연속 형태로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 n제곱근 중 그러면 선생 같은 경우는 얘 같은 케이스를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적어보죠. 얘의 n제곱근이다 라는 소리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n제곱근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얘를 뭐 우리 선생님이 몇 번씩 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렇게 되죠. 그때 나누는 거죠. 얘가 뭐일 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나누는 거죠. 이 안에가 뭡니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수 셀 때 이거밖에 없죠. 안에가 양수인데 홀수다 1개, 안에가 양수인데 짝수다 2개, 안에가 음수인데 홀수다 1개, 안에가 음수인데 짝수다 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어떻게 문제 푼다? 얘 같은 케이스는 전문용어로 노가다 축차 대입법이죠. 뭡니까?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대입해서 가시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얘 같은 케이스는 딴 게 없고요. 대신에 얘를 대입할 때 잘 봐.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n이 2인 경우 자, n이 2다 라고 하면 그대로 갈게요. 코사인 2에 2 곱하기 3 파이. 그죠? 그럼 얘는 사라지니까 코사인 3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고요. 다음 코사인 2분의 3 곱하기 4 파이. 그럼 얘는 코사인 6 파이. 그럼 얘는 1 이렇게 될 테고요. 다음 코사인 2분의 4에 5 파이. 그럼 코사인 10 파이 얘도 1 이렇게 될 테고요. 코사인 2분의 5 곱하기 6 파이. 코사인 15 파이. 그죠? 얘도
아까 이거 15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6까지. 어디까지 있냐, 이거? 20까지구나. 자, 코사인 2분의 6, 7, 파이. 그죠? 얘는 3,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파이. 그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쳤을 때, 얘 갖고, 그 다음 갑니다. 여기에서 얘의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개수가 an이었잖아요. an. 그러면 여기는 an이니까 n이 2니까 a2에 해당되겠죠? 짝수인데 음수입니다. 빵개. 홀수인데 양수예요. 한 개. 짝수인데 얘. 두 개. 짝수인데 양수 나왔죠? 그 다음 a5 한 개. a6 빵개.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K n이 1서부터 NAN. 자, 얘를 갖다 우리가 그럼 전개해서 볼 때는 뭐 이렇게 2 곱하기 A2 곱하기 3 곱하기 A3 막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게 4점짜리인 것이 한 번에 이 순서가, 잠깐 2일 때, 그럼 2일 때, 그럼 짝수가, 다 틀리고, 3일 때, 그 다음 조금 해보면 또 틀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조금 더 해본다면 이 안에서 규칙을 갖다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는 요거와 요게 서로 객치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 n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k-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k가 1서부터 2서부터 이렇게 갈 때 k가 1 대입하면 a2일 때, k가 2 대입하면 a6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요, n은 뭐가 되냐면 얘가 1 되는 게 3하고 5죠. 홀수죠. 그럼 얘가 뭐야? 2k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에 2가 되는 것은 얘 4 나오고요. 조금 더 해보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7하고 8까지만 해보시면 7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일 때 2k, 거짓말, 4k. k가 1서부터 가는 거니까 4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겠죠. 2a2 더하기 3a3 쭈르륵 해서 20a2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것들의 개수들이 그죠? a2, a3 이거의 값에 따라서 내가 묶어놓은 거거든요. 0이 나오게 하는 값들 이 앞에 있는 n값들 1이 나오게 이거 an이 1 나오게 하는 앞에 n값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어디까지 한다는 소리입니까? 20까지 4k-2 다시 말해 2 그 다음에 뭐 6 그 다음에 뭐 얼마야? 4, 10 이런 것들이 20가지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걸 따져야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0대기 하는 거. 얘 얼마? 20대기 하는 거. 얘 얼마? 20대기 하는 거.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게 하는 K값은 바로 뭡니까? K가 넘어가면은 4K가 22 그러니까 5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입니까? 5까지겠죠. 5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빨라요. 해설진들 하면 좀 힘들어요. 19 그럼 2분의 19 그러면 8, 9까지겠네요. 얘는 K가 5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니다. 내가 얘를 는에서 적을 때 이렇게 표현돼. 얘가 몇 개 있다고요? 5개가 있다고요. 그럼 자 갑니다. 시그마 내가 할 때 지금 K가 이거 1서부터 대입한 거죠. 1일 때 2가 나왔으니까 K가 1서부터 얘는 몇 가지 간다고요? 5까지 간다고요. 얘는 5까지. 그때 누가 앞에 있는 n자리가 뭐야? 얘야. 4k-2. 그 다음에 AN은 얼마입니까? 요거. DN이 얼마야? 0이죠. 더하기 다시 시그마 K가 1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야. 얘 몇 개 있어? 9개 있어. 그죠? 맞죠? 19, 98. 그죠? 얘가 몇 개 있어? 앞에 K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의 값을 AN 얼마야? 1이라고요.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거 어떻게 돼? 5개 있다고요. K가 1서부터 5까지. 자 얘는 뭐야? 4K 곱하기 A2의 AN의 값은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더 빠르겠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죠. 0이니까. 그럼 얘 계산할 때, 자, 이거 어떻게 하죠? 그죠? 뭐, 이거 쪼개는 거. 시그마, 뭐, 앞에 2 나가고요. K가 1서부터 9까지 K 더하기 얘 2개 곱하니까 2. 2개 곱하니까 9. 그 다음 얘는 그냥 곱하니까 8이죠? 8. 시그마 K가 1서부터 5까지 K. 2분의 해서 이렇게 계산하기 제일 빠르겠다. 그죠? 이런 것도 너무 일일이 다 나열해서 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일반화 시켜서 풀면 산수가 많이 쉬워지죠? 시간도 절약되고 산수가 쉬워지면 실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틀릴 확률이 줄어들죠? 자, 11번도 선생님이 지금 대부분 한 반 정도 이상의 친구들 잘 풀었어요. 맞았는데 지금 그 방법도 잘했습니다.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에서 2개 해가지고 2개 빼주고 뭐 더해주고 해서 식을 좀 나름 정리해 주려고 했던 거 괜찮게 잘했고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선생님 방법도 한번 플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등비수열, 즉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GP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을 때요. 얘가 첫 번째 시그마 K가 1서부터 6까지 A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눈 게 이거죠. 얘가 A1 빼기 A1은 뭐 첫 번째 0일 거예요. 그럼 A2 빼기 A1 절대값, A3 빼기 A1 절대값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클까 해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선 그 전에 주어진 자료 이랬을 때 뭡니까? A1, 첫째 항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 우선 얘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얘 갖고 하나씩 뭐 주어진 자료 갖고 해야죠. 자,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첫째 항, 그러니까 1 빼기 첫째 항 A1의 항수 마이너스 1, 그죠? 뭐 1 빼기 R로 했으면 얘도 1 빼기 R로 쓰면 되고요. 뭐 앞뒤가 바꾸는 거 의미 없죠?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라.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R이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작으니까 음수죠? 그러면 얘는 주가딱 껴도 뭐죠? 음수입니다. 얘는 R이 6승이잖아. 짝수잖아요. 그럼 뭐라서 생각해? 얘가 마이너스 2라 생각해봐. 공비가. 그럼 마이너스 6승 32, 그러니까 64. 얘 무조건 뭐죠? 양수입니다. 그러면 음수, 양수. 근데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냐면 A1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쌤이 수능용과 논술용으로 바꿔서 합니다. 논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능에서 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뭐냐면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얘를 다시 자, 항상 선생님 말한 거 있죠. 시그마 나왔다. 잘 모른다? 펼치라니까. 그럼 첫 번째 A1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1 더하기 A3 빼기 A1 이게 몇 개 안 되죠. 그죠? 이거 뭐라는 소리야? 다 적으란 소리입니다. 저게 7 이하잖아요. 적으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란 소리입니다. 문제에서 뜻이 그거예요. 이게 얼마라고? 95. 잘 봐. 수능용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A1, A2, A1, A2, 3, 4, 5, 6 적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가정을 하고 가잔 말이야. 주어진 거에 벗어나지만 않게끔 가정을 하고 가자. 뭘 말하는 거냐면 첫째 항이 내가 양수인 거 찾았어. 양수인 거 찾았어. 그러면 뭐 1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 특별한 형태잖아. 2라고 쳐. 그다음 공비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작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치라고요.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32 마이너스 14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고정된 겁니다. 뭐가 고정됐냐면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얘 A2 빼기 얘라니까? 그럼 마이너스 빼기 2 그럼 마이너스 6이죠?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음수입니다. 얘는요 A3 빼기 A1 얘 빼기 얘 무조건 양수입니다. 얘 음수고요. 무조건 양수고 얘 뭐죠? 무조건 음수예요. 그래서 얘 식을 정리하면 얘가 많이 달고 나온다니까? 얘는 그냥 나온다니까? 얘 많이 달고 나온다니까? 얘 그냥 나오고 얘 많이 달고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는 정리하면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지워졌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또 지워졌고요. 플러스 A1 A1 하나 지워졌고 다음에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A5 A5 빼기 마이너스 A6 이게 95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죠? 또 수열의 합이야. 근데 얘는 어떤 수열이냐? 처음에 GP다라고 하는 얘는 A1, A2, A3, A2 가는데 뭐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얘한테 첫째 항은 얘죠. 첫째 항은 A1입니다. 초항. 근데 얘한테서 요놈 수에서 공비가 뭐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R로 바뀌었죠?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공비가 R이면 그냥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네. 그럼 잘 봐. 다시 갑니다. 공식 씁니다. 공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얘가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 A1. 다음 마이너스 R의 육수이야. 어차피 육수이야. 똑같이. 마이너스 R의 육수니까 그냥 R의 육수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95라고요. 그치? 자연스럽게 가. 그런데 얘 있네, 여 있네. A1 곱하기 R의 육수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다 있습니다. 는 얘 마이너스 좀 끄집어낼까요? R 플러스 1. 다음 얘 어떻게 돼? 요거 넘어가니까 그러면 얘가 요거 대신 저거니까 마이너스 19 R 빼기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사라져요. 19 5. 자 이거 뭐야? 초등학교 산수가 돼버렸네요. R 플러스 1 분의 R 마이너스 1은 5. 와. R 빼기 1은 5R 플러스 5. 얘 넘어가니까 4R.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R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가 작대더라. 나왔죠. 그럼 얘 여기다 대입하면 A 나오지요. 그죠? 게임의 끝. 이런 식으로 적지. 잠깐만. 이게 내가 수능 자 수능용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를 쉽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쉽게 잡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놓고 표식은 그죠? 논술은 어떻게 해야 돼? 논술용으로 써야죠. 여러분들 대부분 논술하니까. 자 뭐냐면 논술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해놓고 얘 이런 뜻이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문제에다가 답을 다 해놓고 알고 우리는 다 같이 표시한다고. 뭐 점수 따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만 딱 보니까 짝수 번째는 A1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뭡니까? 짝수랑 A1 하면 얘가 짝수가 더 작고 하니까 얘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니까. A1이 더 크니까 큰 걸 뺐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A2에는 A1이 갔을 때 A1이 크다니까? 홀수들은 뭐죠? 점점 얘보다 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되는 거야? A, 2n 플러스 1은요, A1보다 크다. 임으로. 그러니까 임으로 한다면 뭐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저게 논술용, 수능용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크다, 작다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습관. A가 1보다 크다 나왔고요. AB가 나왔는데 fx, x제곱마이너스 ax가 나왔어요. 그러면 2차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x로 묶어줘요. 그러면 0과 a에서 근을 갖죠. x축에서. 그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거. 분명히 아마 이런 거 쓰일 거고, 알면, 몰라도 답을 또 구할 수 있겠지만, 알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런 것처럼 겨우 나누지 않고도 아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점 1,G1에서의 얘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y는 그러면 봐봐. gx식이 여기 먼저 있구나. gx식이 얘는 다시 풀어서 적을게요. 곱하기 했을 때 어차피 x 뿅뿅 쌓여야 되니까 x 앞으로 나가고요. x 인테그럴 0서부터 x ft dt 빼기 인테그럴 0서부터 x t 아까랑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봐.
이런 식으로 또 정적분 ft를 포함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gx가 있는데 gx가 1, 여기서 접선 어떤 gx가 있어? gx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가 gx인데 얘한테서 x가 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뭐 돌아다니면서 봐도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자를 뽑지 못하면 이 문제는 벌써 나가리죠. 뭡니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미분계수 g 플러스 1이 얼마다? 9분의 4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자료 뽑았고요. 또 하나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G1 이 직선도 요 1이라는 점이 이 직선도 지나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G는 얼마입니까? 9분의 4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 G'이라고 하는 얘 자를 또 활용하려면 얘 뭐 하는 거죠? 양변 미분 때려야겠지요. 양변 미분 때립니다. G'X. 그럼 얘는 이거 뭐죠? 상수죠. 의미 없죠? 날라가고요. 그럼 얘 같은 케이스가 안에 걸 살짝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 형리 곱하기 얘 하면 이게 1 날라가니까 요거는 1이고 얘만 남고 그럼 얘 곱해지니까 인테그랄 dt 되고요. 다음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을 때 얘 미분하면 요쪽 미분하면 x fx. 근데 또 여기다 x fx니까 날라가네 그냥. 그죠? 그럼 얘네요. 그죠? 뭐 이런 함수가 정적분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x가 1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 G'이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다 쓸게요. G'1은요. x 어디 있어요? x가 1 대입하면 x가 여밖에 없네요. x가 1 대입해. 그럼 뭡니까? 0서부터 1까지 ftdt, 0서부터 1까지 ftdt 똑같네. 이렇게 되나요? 이거죠. 자, 다른 자료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갈리겠네요. 선생님 지금 혹시나 또 다른 혹시 문제에서 혹시 뭐 다른 힌트를 주어졌나 해서 딱 봤는데 없어요. 그 소리 뭐냐면 아까 이거를 제대로 해석했으면 여기에서 또 하나 추려지게 가는 거죠. 얘가 인테그럴 뭔가를 제곱했는데 9분의 4야. 그럼 얘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란 소리잖아.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죠. 0서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은 x축 밑에 있죠. 무조건. 그죠? 오케이. 이거네요. 그죠? 그럼 게임 끝났네. 얘가 대입하면 A값 바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갈 수 있죠. 그죠? 저 마이너스 값 찾는 거 제가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서부터 1까지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논술이었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0, 1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얘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나머지 산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디요. 자, 그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하대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개강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3시까지, 현역들은 9시까지입니다. 밤 9시까지. 자, 14번. 도형 관련 이런 형태 문제들. 이게 나올 때마다 그죠? 이게 언제쯤 정복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복? 정복, 아까.
누가 다 폭탄 터뜨리니 다 죽었네. 전멸당했어, 그죠? 나까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도형 문제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제 위치도 뻔해요, 뻔해. 그죠? 15번은 항상 수원 수투에 관한 거, 특히 이제 수원 뭐 이런 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요. 15번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야, 니들 매번 보는 게 그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있잖아. 지금 그랬잖아. 3월달부터 한 친구들, 뭐 지난달부터 한 친구들 뭐 했을 때, 우리 푼 것만 진짜 두세 번씩, 세네 번씩 보라니까, 세네 번씩. 그래서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애들이 증명해준 친구들이 계속 있다고요. 딴 거 없이 그냥 계속 반복. 그 위치까지 똑같잖아, 위치까지. 그죠? 이거 대치해서 모의고사 만드는 팀이 만드는 건데 걔네들도 대치인데, 나도 23년을 했는데 그냥 문제 사오지 않을 거 아니야. 뻔하다니까. 지금 벌써 한 몇 주치만 봐봐봐. 다 모아놓고 봐봐봐. 다 버렸으면 어떡하니? 다 모아 봐봐. 그럼 문제 위치 번호가 비슷비슷하다니까. 진짜로. 야,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데 한 달 반만, 두 달만 해봐. 그리고 하지 마, 죽을 때까지. 나처럼 뭐 이걸 먹고 살 게 아니면 평생 할 일이 없다니까. 두 달만 해. 그리고 두 달만 해서 두 개만 더 맞아. 한 개만 더 맞아. 그리고 나는 수학 잘한 것처럼 포장해놓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 되잖아. 그리고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고 살면 되잖아. 난 수학 존나 잘했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그냥 두 달만 뻥치고 죽었다 하고서는 평생 뻥치고 살라니까. 봐봐. 이게 지금 다 죽었어. 어떻게 마음 아파. 이걸 다 올티를 당하다니. 자, 그럼 이거 4점만 맞아도 그럼 이게 맞으면은 실제에서 맞으면 표점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남들 다 틀릴 때 내가 말했으니까 4점이 아니겠죠. 뭐 5점 몇 가지 막 이렇게 올라가. 그지? 뭐 7점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원이 없지만 당연히 여기 문제 보면 외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평인상 선생님이 그림을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원 그리고 대충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가는지를 도형 문제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가는 거를. 자, A, B, C가 됐고요. 원점에게 5가 있고요. 다음에 얘가 중점이랍니다. M 이렇게 됐고요. 외심의 O, 다음에 A, B의 중점을 M, A, B의 중점을 M. 이 소리는 뭐 당연히 뭐냐면은 문제 푸는데 필요했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O 점 얘가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인데 A, B, C가 원주상에 있죠. 다시 말하면 OA, OB, OC는 전부 다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OA, 그러니까 A, B, O 이등변 삼각형이죠. 수선을 내렸다. 길이가 같다는 소리겠죠. 수선이다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뭐라고요? 중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가 크기가 같다. 고등학교에서 1도 안 쓰이고요. 무조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내리면 이등분한다. 이 소리라고요. 그죠? 이거. 자, 그랬을 때 OM의 1. 자, OM의 길이가 1. CM 루트 T. 다음에 R1,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뭐가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전개되겠다고 예측이 됩니까? 분수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좀 그렇지 않나? 그죠?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모레 대학생 된다며, 그지? 그러면 좀 했을 때 선생님은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딱 봤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 뭐죠? 관계식이구나, 비례식이구나. 분수는 무조건 비례식입니다. 그럼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근데 도형 나왔잖아. 혹시 여기 또 젠장. 이것도 혹시 중학교에 발목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례식. 첫 번째 비례식.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무기를 들고 있으면 재밌다니까. 혹시 이거 적용되나? 이거 적용되는데 딱딱딱딱 적용되잖아? 그러면 신나는 거야. 비례식이고요. 비례식하고 같은 의미긴 한데 R1과 R2. 그죠? R1과 R2의 R1과 R2의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R1과 R2가 위에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R1이 3A야. R2가 4A야. 뭐 이렇게 나온 거야. A 값을 정확히 몰라.
어쨌든 비례잖아. 이렇게 해서. 그럼 몇 분의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문자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면 요렇게 된 걸 통폐합하면 R1과 R2의 값을 정확히 몰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정확히 몰라도. 다시 말해 이거죠. R2가 R1과 비례 K, 비례상수가 얼마나 소리야? 2분의 루트 1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왔죠. 외접원과 삼각형 나왔죠. 거의 대놓고 뭘 쓰라는 소리입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 사인 법칙. 그죠? 사인 A분의 A가 반절 2R이다. 그러니까 지름 2R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쨌든 그때 뭘 구하는 소리? 자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사인 마지막 이걸 봐야죠. ACB AC 여기 그럼 게임은 끝난다. 그죠? 얘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뒷전하면 되겠네요. 사인 ACB 분의 AP죠. 그러니까 이 큰 원의 반지름을 R1이라 칠까요? 2R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 비리, 요 AB의 길이하고 R1 구하면 되는데 R1은 여기서 연결돼서 이게 R1 이렇게 쓸까요? R1 이렇게 쓰고요. R1 여기 나왔구나.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큰 원의 반지름 R1, 작은 원의 반지름 R2 이렇게 나왔네. R1은 R2. 그럼 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걸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죠? 도형을 R1과 R2가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라는 소리인데 얘도 외접원이죠? 문제에서 뭐죠? OMC를 지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에 또 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이거 원의 반지름이 R2라며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자, 잘 봐. 눈을 잘 그려봐. 이렇게 원이야. 그럼 외접원 나고 삼각형 나왔잖아. 얘 안에서도 또 뭐죠? 또 사인 법칙이죠? 근데 스몰 R2하고 스몰 R1이니까 R1 얘가 이쪽 편이잖아. 그럼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는 얘하고 뭐죠? 여기죠? 이쪽 각이죠? 그럼 내가 여기 각을 알파라 쳐. OMC 삼각형 OMC에서 볼 거야. 여기서 내가 각 OMC를 그냥 알파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사인 알파분의 얘죠. OC 이게 바로 뭐죠? 사인 알파분의 R1이에요. 는 2R2죠. 이거 사인 법칙. 얘 원의 반지름 R2라 잡았으니까 이거잖아. 됐네? 됐네? 얘로 가. 그죠? 그럼 얘 뭐 되는 거죠? R1분의 2R2는요. 그죠? 사인 알파분의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네요. R2분의 R1분의 R2가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리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2. 그러면 10분의 루트 10분의 1. 이게 뭐라고요? 사인 알파라고요. 그죠? 사인 알파. 얘 됐어. 사인 알파. 그래서 요걸 갖고 요거 값 하나 구했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죠. 사인 알파. 됐어. 야, 그럼 여기서 이거 R1 구할 수 있는데? 게임 끝났는데? 뭡니까? 사인 알파 구했어.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여기서 자 그림으로 봐봐봐.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변색 각 하나다. 크게 확대해서 보면 O, M, C, 알파 1, 루트 10, R1. 그죠? 자, 근데 뭐였어? 사인 알파가 얼마라고요?
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장 쉬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만들라고 했죠? 그럼 얘가 루트 10분의 1이야. 그럼 얘가 3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야? 루트 10분의 3이죠. 그럼 뭐죠? 코사인 법칙. 변색 각 하나. 그죠? 그러면 내가 R1의 제곱은 얘 제곱. 자, R1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이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적어준다고? 이거잖아. 그죠? 그럼 R1의 값은 나오네요. 그래서 R1은 구해져 있겠죠? 설마 안 구해지면. 그죠? 얼마야? 루트 5 이렇게 됐어. 됐네요.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 그게 뭐였어? 이거였죠. 사인 A12. 와, 이건 뭐야? 이것도 활용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14번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내가 구하자는 게 A12잖아. 근데 이렇게 됩니까? 각 ACB는 이거죠.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과 중심각이죠. 그죠? 그럼 잘 봐. ACB는 중심각 AOB의 반땡이죠. 반땡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구하고 이게 2세타로 쳐. 이게 2세타야. 그럼 얘가 세타죠? 그럼 다시 얘가 2등분 생각해서 수렴 내렸으니까 얘가 반땡이죠. 그러면 됐네.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세타면 요만큼이 세타죠. 뭐야? A, C, B는 각 A, O, M하고 같네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죠? 직각. 나오다 직각. 그죠? 얘분의 얘. 얘가 얼마였어? 아까 이거 뭐였어? 5C, R1, 루트 5죠? 루트 5. 얘 뭐죠? 뭐죠? 2. 게임 끝. 루트 5분의 2. 몇 줄 되돌아네. 도형 문제는 그죠? 야, 이게 다 전멸당할. 두두두두. 한 놈도 안 살려둘 거야. 말해서. 그래서 하여간 풀긴 풀더라도 시간 안에 재빠르게 빠르게 정확하게 그죠? 그런 거 훈련. 그래야 뒤에 문제를 시간만 주어지면 풀 수 있는 게 그죠? 29번 정도 뭐 이런 거 풀 수 있거든요. 올해는 28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뭐 15번, 22번, 30번은 뭐 그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웬만하면 28번 보지 마시고 한 5개, 6개는 그냥 제껴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안하게 난 30문제 봐야지 막 그게 아니야. 자기 원서 접수한 거 뭐 이걸로 바꿀까요? 뭐 그게 아니야. 접수한 거 적는 거야.